안녕하세요. 주식 이슈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은 상승 전환은 못했네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장중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이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듯이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을 시장 전반,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투자 전략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통합 개미 운동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면서 살펴보죠. 오늘도 현재의 증시 상황,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와 내일의 관심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증시 환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환경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통과 예상으로 썼는데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입법화가 됐어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표결을 할 거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어제도 그저께도 알았거든요.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오늘 표결할 거고요. 통과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반대표가 한 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TV 보면은 아니면 수첩 딱 올리는 거 그런 거. 이 통과가 됐다라 이제 장중에는 통과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홍콩 증시가 확 빠졌고요. 중국 증시가 빠졌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찝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급락한 겁니다. 그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먼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수급 동향에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헤드 투자 전략 헤드가 때려 하면 딱.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듯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주 급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했죠. 최근 이틀 동안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이 이거 코스닥이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리고 가격도 만만해.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이 정도면 매도하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하락했고요. 그리고 기술주 소부장이라고 하죠. IT 소부장. 이 소부장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공통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굴뚝주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1,900원이 아니라 1,200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1,24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오늘 금리 인하 전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0.5%. 엄청 쌉니다. 돈 빌릴만 하네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요. 금리 인하했는데 주택 쪽에서는 그닥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즉, 이 부동산의 돈이 확실히
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는 현상이고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거 이미 아는 부분인데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때릴만 하죠. 그리고 세계적인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이 최근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런 흐름 안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 잠시 후에 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뭐 하락은 했지만 강했고요. 코스닥은 한 방에 때려버리니까 외국인 기관 때린 거를 개인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쁘게만 볼 거는 없어요. 여태까지 끌어올린 힘이 누구예요?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 외국인 기관이 전체 비중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위 대형주 위주의 보유율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장세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의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근데 한 방에 때리다 보니까 지수 급락이 나왔고 뭐야 이러다가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코스피 보세요.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은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했어요. 예, 유동성 장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러다 보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동안 장을 이끌었었던 2차 전지라든가 IT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니까 소위 굴뚝주들 은행주 미국에서도 은행주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은행주 올라갔어요. 순환매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부러지는 장세는 아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변동 요인 오늘도 계속 체크 포인트였었는데 어제 제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치면은 따로 나오니까 어제 방송 한번 보세요. 체크 포인트 미중 무역 분쟁 이게 이제 좀 더 정치적인 이슈가까지 되고 있죠. 홍콩 보안법 때문에 그런데 장중 중국 홍콩 증시를 보자. 그런데 환율이 체크 포인트다. 이 둘 다 체크예요. 라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내일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마감 후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훅 빠졌다가 마이너스 0.6%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0.33% 플러스로 돌려서 끝났고요. 중국 증시는.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88%인가요? 2.24%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2.24% 종가는 0.72% 하락이니까요. 오히려 저점에서 올라온 꼴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건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근데 통과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한데 일단 팔아.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장중 변동성 정도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죠. 거래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데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컸죠. 여기 동그라미 친 연기금이 1,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400억. 코스닥 보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거래소에서 매수한 만큼 코스닥에서 매도한 것 같은 느낌이죠. 액수가 거의 비슷하죠. 기관도요. 거래소에서 2,4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 2,400억 정도 매도했죠. 코스닥에서 팔아서 거래소로 매수한 건가? 이런 또 일말의 의문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은 살아있고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면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또 해줬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은 이거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죠. 금융 투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를 하던 금융 투자가. 그런데 프로그램 잠깐 보시면 거래소에서 1,500억 매도가 나왔어요. 비차익도 나왔고요. 이 펀드 청산. 어차피 펀드에서 나올 돈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1,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를 개별적으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뭐 저 다른 종목이든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1,500억 더하기 420억 뭐 그러면 2,000억 4,400억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계 빼고.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서 유동성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 480억이죠. 그렇게 뭐 많으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기관의 2,300억 매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바이오, 소부장, 많이 오른 소부장 이들 종목을 이익 실현했고요. 그거를 개인이 받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원래 개인 위주의 플레이니까 다소 흐름이 좀 안 좋았다. 급작스럽게 한 방에 때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요 상당히 살쪄 있습니다. 즉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너무 비싼데 이만큼 올랐으면 때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가 있으면 즉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어떤 뭐 이슈가 뉴스가 생기면 매수를 감행을 하죠. 예, 그런 점으로 놓고 보면은 뭐 이 충돌 과정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연동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일어날 때 코스닥도 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거래소장이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오늘 제가 장중에 저희 회원분들께 그리고 무료 회원분들도요. 무료 회원분들께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12시 반인가요? 네, 12시 반쯤 2010포인트 아래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이 깨지는 흐름은 수급이나 이런 데에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무료 문자 회원들까지도요. 아직까지 5일선, 이 파란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죠. 거래소 양호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근처에서는요. 저점 매수, 제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 아직 되고 있다는 거. 외국인 기관 매수. 얘네들이 매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데 당연히 개인이 팔았으니까 매수했겠죠.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 유동성 장세가 깨지는 장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어디서 파악해? 선물 옵션에서 파악하는데 아직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저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 관점, 종목별로 주도주를 잡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스닥 보시죠. 문제의 코스닥 오랜만에 봅니다. 코스피랑 비슷한데 탄력적인 것이 코스닥이다.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펼쳐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흐름과 연동해서 종목별로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얘는 5일선을 깼습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를 또 길게 달았어요. 종가는 2% 정도 하락인데 장중에 4% 넘게 빠졌었거든요. 5일선 지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 내려오는 이 21선 한 번쯤은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서 그냥 이렇게 빠지는 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겁니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요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주변 상황, 중국 증시, 미국 증시, 환율 그리고 유동성 환경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고점 도전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은 짜도 된다.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 고점 때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싸잖아요. 지금요. 외국인 기관이 보기에 싸잖아요. 얘는 여기 와 있는데 코스피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싸니까 얘를 버리고 얘를 사는, 즉 코스닥은 매도하고 코스피는 매수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코스피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것도 지금 좋은 전략이고 그렇게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랫골이 달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고점,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예, 나스닥 선물도 좀 애매하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다시 돌려 세워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예, 비중을 이쪽으로 좀 더 두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과연 종목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데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부터 가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뭐 한 1, 2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1차 매수 권역 47,000원이었죠. 2차 매수 권역 45,600원, 5,000원이었는데 여기 조금 모자라서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52,000원에서는 매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쭉 끌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특히 연기금이 이제 줄기차게 매수를 해요. 투신, 사모 쪽에서도 들어오고요.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예, 52,000원에 대한 예, 도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돌파한 이후에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 가격이 예, 49,000원 정도, 5만 원 아래에서는 예, 조금씩 49,0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 지지를 받고요. 48,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그렇지만 오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봉을 그었습니다. 즉 고점에서는 약간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은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분은 예, 내년 보세요.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동학개미 운동 뭐 신문 보니까 그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예, 은행 이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년 정도 1년 본다면 예, 그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그 마음 유지하시라. 계속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을 이끌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가만히 보시죠. 삼성전자고요. 위치를 보십시오. 박스권 상단에 오늘 왔다가 약간 밀리고 중간 위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이 윗 상단 쪽이 아니라 중간에 있죠. 오늘 좀 더 많이 올라는 같습니다만 예, 조금 더 3% 올라는 같지만 위치로 보면은 약간 못 미치는 흐름이 있죠. 즉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즉 야 이거 거래소가 싸니까 싸
뭐 소부장 종목들 지금 세 더블 가고 두 더블 가고 막 이랬는데 얘네들이 그 자리네, 싸네. 그러니까 그거 팔고 이거 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역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적해 가서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하자. 그래서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9만 원 선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9만 원 선 가까이 가면 한 번쯤 밀릴 수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최근 약했던 이유, 여기에 있죠. 수급.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집중력 있는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쌍끌이로 들어오고, 특히나 연기금이 자신있게 매수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 주가 흐름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종목도 얘기를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은 비싼 거 팔고 싼 거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걸로 정리되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에서 은행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는 중립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특별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제일 강하긴 했는데 금리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십자 도지가 거의 나왔습니다. 깨끗한 조금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애매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립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은행 좋으니까 바로 사라 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중립. 그런데 그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시장 전반을 보면은요, 거래소,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양봉, 즉 빨간 봉이요, 시작해서 뭐 떨어졌건 올라갔건 시작가보다 더 높게 끝난 종목이 몇 종목 안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음봉이었어요. 앞에서 보면은요, 하이닉스도 십자 도지라고 하거든요. 요거 지금 오늘 상태의 흐름 요거요. 대신 파랗죠. 음봉의 십자 도지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긴 했는데 음봉이죠. 이 양봉이 별로 보이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아주 저가주 몇 개 빼고는요. 그런데 코스닥 종목에서도 양봉을 보인 종목이 있더라고요. 특징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한 번쯤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K방역 관련주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준비를 계속하는 것 같네요. 먼저 시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젠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갔다가 지금 3위에 이르는 종목이죠. 진단키트 엄청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한 달 정도 하다가 다시 한번 쭉 뻗어 올렸는데 쌍봉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거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의 지지를 보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코스닥 종목 양대 시장 모두 통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양봉을 그은 종목이 없어요. 특히나 대형주에서. 그런데 대형주에서 시젠은 5.4% 올라가면서 오히려 어제의 이 윗꼬리 상단을 갖다 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쿠팡이라든가 뭐 이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대규모 또 확진자 발생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 학생이 확진자 발생을 했고, 예, 여기 여의도 모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건물 폐쇄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제2의 또 팬데믹까지는 아니고요. 또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런 뉴스가 또 나오겠죠. 예, 그러면서 내일 과연 제가 보기에 23만 원을 돌파를 해서 끝나느냐, 내일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 수급 동향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기관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하던 거를 일부 매도를 했었죠. 손을 놓지 않고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기서 15일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15일까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매도를 때린 거죠. 근데 다시 계속 매도를 조금씩 때리다가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유율은 높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시 매수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거 다 팔지도 않았는데 조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진입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확진자 수 증가,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오늘 밤 뉴스라든가 내일 장중 확진자 수 또 보자,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플러스 마스크 관련주 한 번쯤 다시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쯤이겠죠. 근데 시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수젠텍이었죠. 예, 진단키트에서는. 근데 시젠이 오늘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시젠이 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선도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 거면 이거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마스크주 한번 보시죠. 예,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오늘 음봉, 대부분 음봉인데 양봉으로 오히려 상승 마감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예, 물류센터, 더군다나 이 쿠팡 같은 이 배달해 주시는 분, 이걸로 인해서 또 확진자 수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시나리오로 또 많이 짜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주가는 그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KM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미 매집이라고 하죠.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 아래 다 깔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을. 즉 세력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여기 구간에서 단타 16% 아직도 기억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0% 또 단타 수익 내고 나가고 다시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2만원대 초반이면 또 들어가도 된다라고 또 설명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2만원 선 깼습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옵니다. 오후에. 이런 거 놓고 보면은요, 아직 세력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놓고 보고, 더군다나 이 거래량 동향을 보면은 아직 저는 이 추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쪽입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뭐 15만 주 이렇게 매수해야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뭐 3만 3천 주 정도. 그런데 연기금이 가끔가다 매수를 하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도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이나마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2만 1,000원인데요. 예, 2만 200원대에서 매수. 그 다음에 2만 200원대에서 또 매수. 여기 6만 주, 9만 주, 2만 1,450원에서 또 3만 주. 이렇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태원 사건 이후 증가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그러한 이슈화를 한번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특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뭡니까? 시젠, 네, 그리고 K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이슈 시간이죠. 예, 목요일 날이라서 예, 주식 이슈 시간인데 내일은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금요일 여기로 채널 변경을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무료 문자 회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무료입니다. 예, 제가 아침 전략을 문자로 드리고 장중에도 중간중간 문자를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쪽인가요? 예, 요게 전화번호 있죠. 010 해가지고 이쪽으로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 회원 가입을 시켜서 등록을 해놓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